안녕하세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음, 지하 1층에 대해서 현대코아 지하 1층에 대해서 몇 가지 음,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준공 이후 20년 동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. 그러나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그 현대코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. 변곡점들이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은 어,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영상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리게 될 영상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영상물들을 시청하시고 난 판단과 결론은 여러분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저는 다만 그 판단과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할 테니 여러분 또한 제가 조사하고 제가 찾은 자료들, 청구하고 기관에 청구한 자료들에 대한 저의 생각, 그리고 판단과 결론은 마찬가지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지하 1층에 대한 용도 변경, 뭐 콜라테, 위락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과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떠도는 얘기들은 임차인의 뭐 건축이행 강제금 뭐 내냐 안 내느냐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,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등 필요 없다. 왜 필요 없는지는 제가 직접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, 국가 권력 기관에 입법, 행정, 사법이 있습니다. 국가 권력 기관은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로 돌아가는데 움직이는데 자,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어, 뭐 어떤 건물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.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사법으로만 대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 그렇죠.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행정. 좀 다가오지가 않죠? 예. 그럼 한번, 자, 행정이 어떤 거냐면, 자, 이것은 건물입니다. 건물. 그리고 이 파란색들은 뭐 건축 행정인데, 어떤 뭐 이 건물 안에 지상 1층, 2층, 3층, 4층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각 부분에 저와 여러분처럼 각 구분 소유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101호, 102호 이렇게 뭐 201호, 202호. 자, 그런데 그런 계약들 어떤 매매라든가 그런 계약들 그 법률 관계의 일종의 이상하게 저는 관심이 안 가지더라고요. 왜? 저는 행정부에다가 민원을 넣고 그리고 이때까지 그 현대코아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조리한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부조리한 부분들 어떤 이런 거는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물론 저 역시도 그 근거 자료가 건축물 대장 그리고 또한 등기부 등본을 저도 참고를 합니다. 물론. 그런데 자,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자, 이렇게 갈색으로 된 거는
지상 6층부터 25층까지의 건물이라고 합시다. 그리고 이 회색은 지상 1층서부터 5층까지의 그런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. 지하는 생략하겠습니다. 아니, 지하도 뭐 들어가도 되죠. 자, 그럼 지하를 포함한 지상 5층까지의 건물이라고 합니다.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죠. 건물입니다, 이게. 그리고 뭐 어떻게 되죠? 이 사람이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그 지하서부터 지상 5층까지가 회색인 것은 좀 망가졌다는 의미는 좀 부실하다. 그리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. 뭐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저분하다. 한마디로 등기부 등본이 더럽다. 등기부 등본이 권리 분석이 어렵다. 아주 뭐 압류 뭐 이런 게 돼 있고 아주 장난 아니다.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. 사람들도 못 믿겠다. 뭐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인물이 자, 다른 데 가서 다른 도시라든가 다른 나라입니다. 이 가서 이곳을 또 마찬가지로 빨갛게 이렇게 초토화시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인물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초토화시킵니다. 자, 다른 데 가서 초토화시키죠.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거를 뭐죠? 우리나라에 치르면 어떤 뭐 부동산, 뭐 개발 현장이 될 수도 있고, 뭐 재개발 현장이 될 수 있고, 뭐 리모델링 현장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. 예, 왜죠?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이죠?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? 자, 여러분이 여기에 이 건물 안에 어떤 임대주로서 구분 소유주로서 한번 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자, 내 건물이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이야. 자, 그러면 걱정이 많이 되시죠? 왜?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에 제한이 있고 또 잘 팔리지도 않아요. 살 사람이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지금 파란색이 뭘까요? 예, 건축 행정입니다. 자, 다른 도시에 갔어요. 다른 도시에는 행정이 없을까요? 예, 건축 행정이 있죠. 그럼 뭐죠? 부동산, 뭐 국토부라든가 다 있죠. 자,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면은 알수록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가 정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가고 조사해 가고 서치해 가느냐에 따라서 자, 뭔가를 많이 알 수도 있고 보게 된다는 거죠. 자, 제가 지금 사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러면 일일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? 사법부에 의지해야 할까요?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? 저는 지금 이것만 하는 것도 저한테는 벅차서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자,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가죠. 한 도시를 몇 개 도시를 이렇게 초토화시켰다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가 초토화될까요?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비선 실세들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